주말 뉴욕 증시는 1분기 GDP를 포함한 부진한 경제 지표에 실망하며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검찰 조사 소식도 악재였습니다. 다우는 1.4% 급락해 11,000선을 턱걸이했습니다. 유로존과 IMF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에 앞으로 3년 동안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리스는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2.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6% 올라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2.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최대 24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10분의 1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가 1740선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확정치가 공개된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호실적인 공개가 됐었죠. 때문에 시장의 그 시총 비중이 아주 큰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관련 IT 작은 종목들까지 모두 다 매기가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모처럼 만에 현물을 4천억대로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강하게 사주면서 선현물 동반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 있는 배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3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쪽에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시켜준 탓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뛴 1740선을 회복한 모습 속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5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율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환율이 나흘 만에 다시금 1110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출업체들의 월말 내고 물량도 일단은 환율 하락에 좀 도움이 됐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역시 환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있죠.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네, 대만만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을 뿐 중국과 일본 증시 글쎄요, 일단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대만이 막판에 하락 전환했었고요. 중국과 일본 상해종합지수와 니케이는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적 효과 때문에 니케이가 휴장 이후에 다시금 개장한 다음에 2% 정도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중국은 7거래일 만에 또한 상승을 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0.1% 정도 올랐습니다. 주말 거치면서 뉴욕 증시를 조금 보셔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다시금 11,000선에 턱걸이되면서 아슬아슬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160포인트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GDP 눈높이도 낮았지만 그 낮아진 눈높이도 채우지 못하는 안 좋은 성적표가 공개됐을 뿐 아니라 지표 부진에 골드만삭스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커다란 악재가 또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얘기는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천 뉴욕 특파원 전화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 뉴욕 증시가 골드만삭스 악재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우가 다시금 11,000선을 위협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골드만삭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58.71포인트, 1.42% 떨어진 11,008.61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6%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2.02%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3.2%로 나타나자 V자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현실화했습니다.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내린 것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은행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메릴린치와 S&P의 분석가들은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골드만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리고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삭스 주가는 무려 9.4% 급락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3.48% 하락했고 시티그룹은 4.17%, JP모건은 4.32% 내렸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일단 금융주 중심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표도 부진했다고 들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일단 낮은 기대치였는데 이 기대치조차 충족을 못 시켰다면서요.
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 주말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은 연율 개념이어서 한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1분기에 1% 약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긍정적 분석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V자형의 강력한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뉴욕 증시 이제 3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지난주 세 자릿수 넘는 하락폭을 3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다시금 하락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8주 동안의 랠리에 이제는 마침표를 일단은 찍게 됐는데 이번 주 또한 상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부 쪽에서 고용 지표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단연 관심사는 7일로 예정된 4월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률보다 고용 지표가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정시도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월에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3월과 마찬가지로 9.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대개 실업률보다는 일자리 수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이번 지표는 정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5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지표 역시 전월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미 경제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지수는 3월 59.6에서 60으로 서비스업 지수는 55.4에서 4월 56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리스 우려가 좀 약화됐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올랐고 금값은 4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유가 중심으로 상품 시장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 멕시코만 원유 시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전날보다 98센트 1.15% 오른 배럴당 86.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1,180달러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주말 거치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거의 160포인트나 급락했는데 지표도 물론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지만 골드만삭스가 뉴욕 연방검찰로부터 또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은 급락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1740선 탈환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꺾일 것이다. 이런 예상은 좀 빗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실적 발표를 하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그 예상 지난번에 4조 3천억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약간 좀 더 좋은 4조 4천억 정도 네. 예상치가 나왔고요. 또한 그 IR에서 그 밝혔듯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 LED TV 분야라든지 휴대폰 이런 쪽들을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욱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주가가 다른 때와 달리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장 골드만삭스 수사 들어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받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는 과거에는 저희 증시가 해외 영향을 좀 받아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 증시가 좀 잘 오를만 하면은 이렇게 네. 특히 주말에 그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2주 연속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유럽 국가들의 영향도 좀 미치고 했지만은 네. 지난주에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증시가 그걸 잘
그 소화를 시키면서 증시가 이렇게 2주 또 연속 그 상승을 하면서 4월까지 두 달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저희 증시가 그 특히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런 특히 또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그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BSI가 기업들이 보통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기준선이 100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8, 90 사이에서 노는데 이번에 103을 나왔습니다. 이 103은 지난번 신용카드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2년 2분기 이후로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따라서 기업들이 경기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고요. 네. 또한 그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렇게 110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소비에 대해서도 약간 낙관적인 그런 그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투자와 예. 소비가 그 낙관적으로 되면은 저희 최근에 그 과거에는 그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경제 네. 성장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그 앞으로 조금 더 잘 좀 진행이 되면은 네. 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지속되는 그런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국내 펀더멘털도 좋고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5월 첫 거래일 첫 주를 지금 시작하게 되는데 말이죠. 3월, 4월 연속해서 모두 다 5조 이상씩 사서 지금 한 10조 원 이상을 외국인들이 두 달에 걸쳐서 이미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순매수도 계속될 것이다. 5월에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여전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의 그 어닝스 12개월 어닝스 가이드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만큼 그 훌륭한 투자처가 뭐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이나 인도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 중국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이미 저희 나라가 그런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희 나라가 외국인 매수세에서 그 비껴나지는 않으리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종합지수는 그 아무래도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번 그 신용등급 상향 그 하향됐을 때 한 1715포인트가 장중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증시도 한 1710포인트 부근이 그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710선만 지지가 되면은 1차로 지지가 되면은 이런 기존의 주도주였던 IT나 자동차 쪽을 비롯한 이런 쪽들로는 또 매수세가 뭐 유입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골드만삭스 악재 때문에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 당연히 빠지겠지. 그러면 나는 저가 매수로 뭔가를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투자자분들 중에는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살 것인가? 지수로 봤을 때는 1710선이 지지되는 거 이걸 보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리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많이 산 것은 기존의 주도주였더라. 이것이 이제 판명이 됐고 그러면 주도주를 조금 오늘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따라가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조정을 받을 때 그쪽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주도주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과정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악재가 안 터지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한결 편하게 해줘야 예. 이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좀 이렇게 확산을 해서 사는데 뭐 주말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 투자자들 마음을 이렇게 조리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제한적인 매수세가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한 뭐 그 삼성전자 요즘 그 신문에 보면 뭐 트리클 다운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뭐 장사가 잘 되면서 그 네. 실적을 했던 게 중소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인데요. 네. 이 최근에 그 IT 장비 부품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이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년에 반도체가 좋았던 2002년도나 2004년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또 IT 장비 업체들도 여전히 그 아무래도 그 외국인 매수세의 주된 목표가 뭐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IT 자동차 투톱이 기존 주도주가 5월에도 계속 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비수기였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도 웃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3분기 뭐 앞으로 더 갈 때는 영업이익이 뭐 5조까지도 가능하겠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IT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뭐 실적 기대감 이런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뭐 무슨 텍스로 끝나는 이런 종목들 가운데 뭘 잡아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고민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특히 반도체를 한 5조, 연초 5조 5천억에서 뭐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걸로는 한 10조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체 이제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요. 이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입히기 전까지 과정을 이제 전공정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로를 입힌 다음에 그거를 쪼개고 뭐 선을 연결하고 그다음 테스트하고 이런 쪽을 이제 후공정 장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익의 규모는 전공정 장비 쪽이 조금 더 이익이 많이 나고 후공정 장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 쪽보다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뭐 IPS나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아토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로서 좀 이익을 쭉 더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LED TV도 뭐 50%까지 늘린다고 IN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에 LED TV 비중이 LCD TV 비중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50% 정도가 늘리면 뭐 40%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한솔 LCD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스디텍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실적 한 단계 업그레이드 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이 굳이 따지자면은 후공정 장비보다는 조금 더 마진 측면에서도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 종목만 사실은 중요한 건 종목이거든요. 종목 얘기만 좀 들려주시죠. 지금 뭐 장비 업체들이 사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종목을 다 이렇게 체크하고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아토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글쎄요, 뭐 요즘 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또 IP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같은 원익 계열의 이제 종목인데 IPS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한 지난번 22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토도 그 IPS와 요즘 뭐 합병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그 자회사인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보통 LED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LED하고 LG노텍에 공급을 하는데 그 회사도 올해 지금 상반기에 상장을 하려고 서류 심사를 거쳤고요. 또 올해 실적에 삼성전자가 그 국산화를 취하면서 그 장비 원래 그 화학 기상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상 증착 장비가 과거에는 그 미국의 회사들에 대해서 한 90% 정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상 증착 장비라는 게 뭐예요? 기상 증착 장비는 좀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자를 가공할 때 사용한 핵심 장비인데요. 이 진공 상태에서 웨이퍼 위에 그 화합물을 가스 상태에서 수증기로 쏘아서 그걸 반도체 소자 위에 일종의 보호막을 만드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제 보통 보호막을 수증기로 쏠 때 뭐 압력을 높게 하는 상압이라든지 저압, 그다음에 열로 붙이는 방식, 그다음에 플라즈마로 붙이는 방식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토는 그 플라즈마 방식으로 붙이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 업체가 차지하던 거를 이 아토가 뛰어들면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납품 업체 1위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삼성전자의 그 수요 공급에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뭐 시장에서 IT 자동차 부품, 뭐 장비, 재료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오른 지금의 상태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결국.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거의 설비 투자를 거의 한 40% 정도 더 40, 50% 정도 늘리기 때문에 아토도 추가적인 그 실적 개선이 이렇게 유발이 되려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말씀드리면은 또 지난 주말경에 또 주가 사실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속 이틀간 한 60만 주 넘게
샀습니다. 네,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갔네요. 예, 맞습니다. 기관들이 한 이틀간 파는 거를 외국인들이 한 60만 주 사들이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 그 매수 시점은 보통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훼손하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매수가는 이렇게 그 외국 시장 하락할 틈을 이용해서 네. 지난주에 그 장대 양봉 7,000원에서 7,900원 사이였던 한 7,4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매는 그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고점인 7,000원 선을 혹시 이제 그 단기적인 손절매를 하지만 네. 제 보기에는 뭐 손절매 안 하시고 네. 이제 뭐 사실은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시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끈기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올해 매출이 이사가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되면서 주당 순이익이 한 85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업종 평균 펄을 곱한 한 12배를 하면은 뭐 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아토가 아니라도 아토면 뭐 좋겠지만 다른 비슷한 내용의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괜찮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급락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를 찾아보는 작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인도와 중국 간의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인도에서 중국의 통신 장비를 좀 수입을 금지하는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 장비주로서 다산네트워크스, 유비쿼스, 기산텔레콤, 영호통신 등을 좀 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인도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수입을 전격 금지하면서 그러면 우리 장비가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4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죠. 예, 일단 다산네트워크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유무선 트래픽의 증가를 함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설비 투자 흐름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계기로 수출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면서 수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산 네트워크스의 일봉을 보니까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가격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10,000원 정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반도체 장비, 최근 계속 말씀드린 장비주와 더불어서 이제 설비 투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장 큰 모멘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의 좀 하락이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갭 상승보다는 역시 9,700원대 정도에서 진입을 생각을 하시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라면은 전고점이 한 1,800원 정도가 되는데 돌파해서 얼마까지 갈까요? 예,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12,000원대 정도, 길게 보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10일 이평선이 좀 위치를 하고 있는 9,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실 것을 감안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일 이평선 위치한 곳은 한 9,000원 정도에서 손절 얘기를 하셨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목표가 12,000원, 13,000원. 지금 오늘 아무래도 조금 늘릴 것 같으니까 9,7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얘기 더 해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유비쿼스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 업체로서 역시 통신장비 교체 주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쓰는 인터넷 주소 자원이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주소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에 있어서 수주가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역시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을 다지면서 다시 이틀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인데 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권인 8,300원 정도 각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 정고점 부분이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비코스가 다산 네트워크스보다 조금은 덜 올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지금 밸류에이션상의 매력이 어느 쪽에 더 있는 건지, 당장 산다면 어느 쪽에 상승 탄력이 더 있을 건지,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 향후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 매력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네. 향후에도 실적 개선 폭은 다산 네트워크스 쪽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장비 쪽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자 망 관련해서 유선과 무선의 양쪽 다 이제 국내 1위 업체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위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더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유선 인터넷에 들어가는 장비 쪽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한다면 다산 네트워크 쪽이 좀 더 상승 탄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 또 관련 종목 수혜주 얘기를 해보죠. 예,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설 투자에 대해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 장비주인 KC텍, SNU, SFA, 에버테크노, 신성 FA 등의 종목을 좀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종목 외에도 너무너무 종목들이 많아서 이 관련 수혜주인 거는 알겠는데 뭘 사야 될지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대표적인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한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KC텍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쪽에 조금 더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정 장비에 대해서 만드는 이제 장비 업체고요. 네. 반도체와 LCD, AM, OLED 쪽에서도 추가적인 투자 없이 신규로 장비의 납품이 좀 가능한 업체고, 그리고 반도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하게 좀 가공을 하는 연마공정의 반도체 재료인 슬러리라는 재료 사업에 좀 진출을 해서 수익원 다변화가 좀 예상이 돼서 실적 개선 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수급 상황도 좀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을까요? 오늘 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출발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 7,000원 미만 6,800원 정도 가격대를 좀 적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해 12조 이상 시설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KC텍 정도를 한번 사보면 어떻겠느냐. 오늘 눌림목 활용해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3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주말 거치면서 뉴욕 증시가 16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었지만요. 그나마 좀 괜찮은 재료를 글로벌 증시에서 주말에 찾아본다면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IMF와 유로존이 힘을 합쳐서 1,100억 유로 정도 3년 동안 한 5% 정도의 금리로 지금 도와줄 것이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때문에 오늘 호재와 악재가 조금 상충하는 그런 자리에 5월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코스피가 놓여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하면서 1735, 6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강부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 덕분에 거의 3% 가까이 급등하면서 85만 원에 육박했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일단은 84만 원 초반대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 문제는 포스코죠. 3%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조금 억제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3% 이상 밀리면서 50만 원과는 조금 많이 굿바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49만 8천 원마저도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50만 원 얘기도 한참 후에나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현대차, 모비스 모두 사상 최고가도 냈었었고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약간은 눌립니다. 신한지주, KB금융은 약간은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KB금융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자, KB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M&A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멘트가 조금 있었던 것이 영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오늘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2% 정도 급락하면서요. 금요일장을 마쳤지만 오늘 1.5% 추가로 밀리면서 25만 원이 오늘 아침에 깨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조정이 있는 모습이고요. 모비스도 보합이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쪽으로 동참합니다. LG전자, 지주회사 LG 모두 약했었는데 오늘도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나오면서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더불어 약간은 밀리지만 약보합 정도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에도 KB금융에 덧붙여서 함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과 KB금융 동반 오르는 거 보니까 M&A 언급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KT도 호실적 덕분에 3% 가까이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밀리지 않고 추가로 더 올라가는군요. 49,100원, 49,000원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SK에너지가 다시 좀 움직여주네요. 1.2% 급등, 유가가 4일 연속 급등해서 배럴당 86달러 선까지 올라온 것도 역시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기아차가 자동차 중에서는 IT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증권사 부수 추천이 나왔는데요. 오늘 일단 증권사 호평 덕분에서도 영향이 있겠죠. K5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오늘 27,400원까지 오늘 아침 한번 올라가 봅니다. 삼성전기도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지수가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 막판에 또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나흘째 약세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만약 플러스가 되면 닷새 만에 오르게 됩니다. 자, NHN도 호실적 내놓았었는데 187,000원까지 오늘 강보합에 시작을 하고 있고 외환은행도 크게 빠지는 않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이 있는 날인데요. 대한생명은 보합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는군요.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현대제철이 포스코와 더불어서 좀 많이 오늘 역시 철강주가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조금 올라오네요. 3포인트 정도만 하락. 코스닥도 분위기 짧게 보죠. 자, 4월 반도체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많이 올랐었던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오늘 밀리지 않고 1.6% 추가 상승, 소디프 신소재도 약보합으로 많이 매물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도 소디프 신소재와 비슷한 모습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 메가스터디가 그래도 조금 반등에 나와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 열리기 전에 다음이 실적을 내놨는데 그런 대로 괜찮아요.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SK컴즈도 많이 올랐는데도 찰실한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루멘스가 6%, 5% 가까이 이상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찰실한 매물이 1.6%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1735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 1738포인트 정도. 지금 2포인트도 밀리지 않는 코스피가 참 견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가에 싸게 사려고 하셨던 분들 기회가 오지 않는 듯도 보입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골드만삭스 때문에 뉴욕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아이고 우리 증시 약하게 출발하겠거니 싶었는데 그리스 덕분인지 꽤 괜찮은 출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82포인트고요. 17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플러스 1.23포인트로 5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급락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24억 원, 기관은 마이너스 17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보는 포인트는 현재 주가 레벨이 모든 악재를 소화할 만큼 부담이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좀 오르기만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당일만 봐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조사가 단순한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미국 GDP나 소비 심리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가 상승 속도에 비해 경제 펀더멘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주식시장도 좀 쉬는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했는데요. 중국 긴축 압력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뉴스는 아니지만 긴축 조치 초기 국면에서 부각되는 경착륙 불안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료들이 전혀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만큼 오른 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골드만삭스 문제도 악재로서 완전히 지금 끝난 악재가 아니라 지켜볼 문제고 중국 쪽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지금 지준율 추가 인상도 부담이요. 실적 모멘텀도 삼성전자 끝으로 조금 이제 약화되는 모습, 경기 모멘텀도 역시 비슷하게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 모두 다 부담이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12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또한 급등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속도 조절에 나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면서 5월장을 보내야겠네요. 예, 현재 종목들을 보면 좀 탄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소발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탄력이 강하지만 실적 시즌 초기에 발표된 종목들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오르는 지금 타이밍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안정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에 가까워질 때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5월에는 코스닥이 간다. 뭐 꽃피는 봄에는 코스닥을 보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이제 막 내놓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미리 내놨던 종목들보다는 탄력이 괜찮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은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걸 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셨고요. 중소형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시세가 좀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지껏 과거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디커플링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갈 때 코스닥이 더 가냐 못 가냐 정도였지 완전히 디커플링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형주가 못 가는데 중소형주가 가봐야 또 얼마나 가겠나 한계가 충분히 있을 것도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봐야겠는데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궁금합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흘 만에 1,110원대에 다시금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얼마에 출발할까요?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려주시죠. 네, 어제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다우지수의 폭락 같은 것을 반영을 하면서 일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환율 한 2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112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던 환율이 1,108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110원까지 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이제 한 1원 정도 상승한 수준에서 여기환율의 상승분 정도를 약간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존과 IMF가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1,100억 유로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합의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다가 앞서서 계속해서 간간히 언급이 됐습니다만 중국이 또한 0.5%포인트 지준율 추가 인상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재료상으로는 좀 하락 재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주말 분위기를 감안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 지원 규모가 이전에 합의된 것이 450억 유로 정도였습니다. 유로존이 300억, IMF가 150억 유로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은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1,100억 유로로 나왔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150조 원 수준의 초대형 규모로 이제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지원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쨌든 금액이 정말 남다른 금액이 나옴으로써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주고 이로써 죽지는 않겠으나 그리스의 체력이 갑자기 강해질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는 이만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여줘야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을 이제 내놓긴 했는데 이제 올해 내년인가요? 이제 GDP 대비해서 10%를 감축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 부담이 높아져야 될 거고요. 국민들의 그만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그 얘기는 곧 이제 경제는 그만큼 무조건 힘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 경제는 계속적으로 힘든 와중에 재정 긴축이라는 살을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유로존의 우려는 좀 쉽게 사그라들긴 어렵다.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서 이제 올해 5월에 세 번째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위안화 절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직접적인 대내외적으로 모든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피하고 대내적으로만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지준율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가 우려로 해서 이런 조치들이 단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위안화 절상이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아시아 통화 가치라든지 이제 그리스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가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6% 지금 올랐다고 돼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2.4%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달에 비해서 한 0.3%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서 0.5%,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비해서 그만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월 비로는 2.6%가 나왔고요. 일단 예상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채권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1월, 2월, 3월 모두 다 0.3%, 0.4% 전월 대비해서 0.34%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만약 수준이 계속된다면은 뭐 연간으로는 거의 한 4% 수준을 기대할 수도 있는 수준이고요. 뭐 계절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연초에 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채권 시장의 부담 요인 분명히 될 것이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상 소식도 역시 이제 아시아 국가 내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약세 재료고요. 그리스 지원한 합의 부분 역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채권 금리는 좀 상승 쪽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채로운 재료들이 좀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주 초반은 아무래도 금리가 좀 상승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 이번 또 주간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출발 상황 다시금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1735포인트 출발해서 낙폭 좀 줄이는 것 같더니 다시금 낙폭 키우고 외국인들은 현물을 파는 것으로 포지션을 좀 바꾸는 것 같네요. 수급도 체크를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주말에 미국 시장이 골드만삭스 문제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오늘 주 초반에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문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시장 외적 요인이고요. 기업 실적이 어떤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적 변수에 따른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는 외적 변수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지난 주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 급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0%가량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된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후에 자본 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반도체 쪽에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미국 쪽 반도체주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이 부분은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다소 부담되는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IT주들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IT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장 초반에 코스피의 낙폭을 다소 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83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구조 상황 속에서 매수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반전은 큰 폭은 아니지만 수급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장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삼성전자가 또한 하반기 반도체 공급 과잉 얘기를 함으로써 삼성전자 때문에도 조금 다시 우리 주가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거나 5월에는 역시 IT 자동차, IT가 유망하다. 왜냐하면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얘기 바탕으로 한다면 오늘 조정했을 때 이 IT를 어떻게든 집어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4월 수출 실적에서 나타난 그 IT 제품들의 수출 실적은 상당히 호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체 IT 수출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4월 수출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이상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별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하반기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을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2달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하루 조정이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조정이 끝나는 흐름으로 보기는 다소 좀 이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월달 시장은 뭐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가긴 간다고 하는데 IT는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셨으면은 뭘 좀 적극적으로 사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식 주도주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 전체적으로 시각을 놓고 봤을 때도 수출주가 지금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경기 호전이 한국 경제 호전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주 중심의 어떤 시장 흐름은 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주식을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조정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한 이후에 시장에 접근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다소 좀 호흡을 갖고 시장 흐름에 접근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정말 조금 갑자기 불쌍해진 이 철강 섹터하고 건설 섹터하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상반기 그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어떤 업종별 수익률을 보게 되면 네. 수익률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대부분 업종이 수출주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IT 또는 운수 창고 업종이나 그 화학 업종 이런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부진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내수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경제 호전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내수 경기보다는 수출 경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의 어떤 상대적 부진은 다소 좀 그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률 격차 확대에 따른 좁히기 시도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인 펀더멘털 구조 자체가 수출 경기 쪽으로 계속 흐르다 보게 되면 주도주는 계속 그 수출주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수주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IT, 자동차, 넓게는 화학주까지 온맛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그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쪽이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코스피 다시 한번 보죠. 3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지금이 9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많이 파네요. 프로그램 쪽은 1,0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서 오늘 프로그램 쪽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0.8 이상 그렇죠? 콘탱고로 베이시스를 좀 많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괜찮지만 또 코스닥은 오늘 조금 그래도 견주하지만 외국인들이 또 거래소 내에서 외면을 하니까 기관 매도와 더불어서 오늘 거래소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12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빠지면서 1728까지 숫자를 보여줍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